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월요일 아침 첫 번째로 연구할 뉴스는 뭡니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함께 먹지도 모이지도 마. 네. 정부가 오늘부터 일주일간을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 주간으로 정해서 공공부문의 회식 또 모임을 금지하고요.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도 주말에 검사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644명이었거든요. 네. 그에 앞서서는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800명에 근접하면서 방역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공공부문부터 2명이든 3명이든 모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먹지 말라. 예. 한편 백신 수급에 비상이 걸렸던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화이자 백신 2천만 명분의 추가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기존 7,9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서 모두 9,9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됐지만 월별 공급되는 백신의 수량과 같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9,900만 명분이 확보됐다는 얘기는 계약을 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언제 들어온다까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고요. 그 구체적인 월별 어떻게 공급받는지는 이게 비공개로. 계약상. 예, 그렇습니다. 비공개하기로. 예, 이 때문에 아직 마음을 놓기엔 좀 이르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백신 도입 다양화 또 지방 정부의 자율권 확대를 주장하면서 거듭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백신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네요. 김준일 대표. 예. 어쨌든 뭐 화이자 백신을 2천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하기로 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네요. 좋은 소식이죠. 뭐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근데 우리가 이제 확보라는 말을 정부에서 쓰니까 언론도 확보라는 말을 쓰시는데 방금 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손안에 들어오기 전까지 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말을 써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그 스푸트니크 V에 대해서 약간의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스푸트니크 V 도입해야 된다, 뭐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 있어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서 실험을 했는데 60세 이상이 10.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스트라제네카도 처음에 60세 이상이 7.4%밖에 안 돼가지고 고령자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다시 실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샘플이 너무 적었다는 샘플이 거죠. 고령자 샘플이 고령자 적어서. 샘플. 그래서 다시 했는데 스푸트니크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시 검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플랫폼이라는 거를 썼어요. 이게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얀센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혈전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두 개는. 네. 근데 이 스푸트니크 V에서는 보고가 안 됐어요. 그 진짜로 안 생겨서 보고가 안 된 것이냐, 아니면 어딘가는 생겼는데 발견을 못 하고 있는 것이냐, 혹은 쉬쉬하고 있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명확하게 밝혀졌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고 검증이 제대로 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근데 스푸트니크는 오히려 불투명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 백신은 무조건 투명한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거를 검증하는데 시간이 반년 정도 걸린다. 뭐 3개월에서 반년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는 물량이 쏟아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제대로라면. 네, 계획대로라면 지금 상반기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런 논쟁점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정부 입장을 주말까지 정부 입장을 제가 좀 정리해드리자면 스푸트니크 V 도입 계획은 없다가 공식이에요. 다만 계속 열어놓고 이것에 대해 연구하고 자료 수집은 하겠다까지가 여러분 공식적인 발표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김정은 기자. 네. 지금 아직 뭐 정부가 이게 여러 가지 노력을 강구를 해서 백신을 확보해 오는 건 사실인데 이게 아직 좀 찜찜한 것은 지난번에 모더나 백신도 이게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뭐 대통령이 통화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더나하고. 이게 지금 사실상 하반기로 늦춰진 상태죠. 예. 이 화이자 백신도 아까 김준일 대표가 말한 것처럼 이제 계약은 했지만 실제 우리 손에 들어와서 언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가 이게 좀 관건인데 아직 그게 결과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넉넉한 백신이 없이 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의존해가지고 이제 그 백신의 보릿고개 같은 상반기를 넘겨야 되는 그게 관건이거든요. 무사히 넘겨야 되는 그런 게 관건인데 근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좀 여전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화이자 백신 또 모더나 백신이 하반기에 대량으로 공급된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은 자칫 지금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확보하고도 사람들이 나는 좀 미뤄서 하반기에 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맞을 거야 해서 접종률이 떨어지는 현상. 오히려 하반기가 더 풍족하다면은 나는 그때 가서 더 나은 백신을 맞겠다. 그래서 상반기에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백신을 좀 충분히 도입하는 그런 계획 못지않게 지금 현재 확보된 기확보된 백신의 안전성을 좀 높이는 또 우려를 불식시키는 그런 노력에도 좀 힘을 기울여야 될 때입니다. 어차피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성인들이 맞기 시작하는 건 7월부터잖아요. 네. 이제 하반기 즉 3분기에 해당하는 이제 7월부터인데 저는 그때부터가 확 접종률이 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부디 그때는 모더나든 화이자든 예정대로 팍팍 들어올 수 있기를 확보된 것이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죠. 네, 가상화폐 대충돌. 이 가상화폐 대표 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최근 크게 휘청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름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누구는 가상화폐라고 그러고 누구는 암호화폐라고 그러고 누구는 가상자산이라고 하고 누구는 가상통화라고 하는데 제가 그 정부가 공식적으로 쓴 명칭을 보니까 가상자산이더라고요. 네네. 네.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다양한 우리는 뭘 쓰고 쓸까요? 있는데 우리는. 일단 뭐 화폐라고 가상통화든 하시겠어요? 가상화폐든 예. 일단 그 가상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을 살펴보면은 지난 14일 8,200만 원 가까이 치솟은 그 비트코인 가격이 23일에는 5,500만 원 정도로 크게 떨어졌어요. 네. 이후 소폭 상승해서 6천만 원대로 회복하긴 했지만은 지금 가격 고점에서 샀다가 돈을 날리게 된 투자자들 그야말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네. 가격 급등 이후 조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각국의 규제 강화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특히 국내에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그 거래소가 오는 9월 대거 폐쇄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지금 반발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현재 한 12만 명이 넘게 그 청원에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뭐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불리는 이 가상자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용어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암호화폐인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블록체인 기술. 그 비트코인은 네. 암호화폐인데 도지코인은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라고 부르든지 가상자산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다 통칭하려면은 네네. 그게 맞고요. 일단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너무 커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 최근에 이제 빗썸에 그 상장된 게 아로와나 토큰인데 50원에 상장됐거든요. 네. 근데 30분 만에 58,000원 됐습니다. 이게. 30분이요? 예, 30분 만에 50원에서 58,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가지고 일단 거래 정지를 시키고 좀 안정을 시킨 다음에 이런 장치들이 있잖아요. 주식시장은 그렇죠. 근데 없어요 여기. 여기 없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내년부터 세금도 걷겠다. 그러면 예. 이제 정부에 뭐가 규제도 하면서 세금을 걷든지 뭔가 보호 장치를 마련하든지 지금 그런 게 없고 이거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버리니까 뭔가 이제 모순된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 뭐 노웅래 의원이나 이광재 의원의 이런 것도 이런 분들도 이제 잘못됐다 정부의 접근 방식이.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뭐냐면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분들의 입장은 뭐냐면 이거를 주식시장처럼 관리하고 이 시장을 보호하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정부가 인정한 상품이구나. 이건 진짜 화폐구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을까 봐 우리는 제도 권한으로 못 드리겠다. 또 이런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리가 다 있기는 있는데 최소한 이렇게 폭등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제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30분 만에 1000배가 뜁니까?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사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은성수 어떤 금융위원장이 예.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있어요. 본인은 이를테면 부동산으로 한 50억대 뭐 부동산이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공직자 신고한 거 보면은. 아하. 근데 본인은 다 그걸로 돈 벌고 20대, 네. 30대는 그러면 돈 좀 벌어보겠다는데 이게 지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만들이 막 이제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인 시장에 새로 유입된 사람들, 코린이라고 하잖아요. 코린이 중에 60%가 2030이래요. 그러니까 2030들의 불만은 김정훈 기자. 아니 당신들은 저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돈 다 벌어놓고 우리는 이제 부동산 규제하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버려?
이런 게 관한 거죠. 기성세대가 부동산하고 주식으로 한몫을 잡았고 근데 젊은 세대에게는 암담한 현실을 물려준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 뭐 태반이 비정규직일 텐데요. 이들이 월급 따박따박 모아서 집도 사고 결혼도 하라 또 아이도 낳으라 이런 얘기가 이제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런 변동성이 큰 투자에 매달리겠느냐 또 투기와도 같이 보이는 투자에 매달리겠느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은성수 위원장의 말처럼 뭐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또 우리만 막는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세계 시장에서 같이 변동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을 좀 낮추면서 네. 어떻게 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관리를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의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그 청취자들 의견은 청인님은 은성수 위원장이 정상적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이러셨고 반면에 김세진님은 은성수 위원장 말에 완전 반대. 뒤떨어진 사람이다. 또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잠시 후에 이광재 의원의 페이스북 글이 주말 사이에 화제였잖아요. 이광재 의원 이야기 인터뷰로 다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죠. 검찰총장 후보자 이성윤 지검장의 운명은인데요. 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의 후보자 인선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데요. 그에 앞서서 법무부는 오늘쯤엔 위원들에게 후보 심사 대상자 명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들이 이를 검토한 뒤에 회의를 열고 후보자를 서너 명으로 추릴 예정이고요. 이제 관심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추천 후보군 안에 포함될지 여부일 텐데요. 그렇죠.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그 외압 의혹에 연루된 예. 이성윤 지검장이 과연 기소될 것인가가 이제 막판 변수가 되고 있어요. 예. 먼저 그 판단을 내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곧 열릴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에는 마찬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번 주네요. 추천위가 열리는 게 29일에 열리니까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법무부 장관한테 이제 뭐 3명을 압축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대통령에까지 이제 절차대로 가는 건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로 요청을 했어요.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를 약간 무마하려는 식으로 압력을 넣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네.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면은 이제 검찰의 기소 아니면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적절하느냐 이거를 들여다보죠. 판단하는 건데.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 수사. 예, 그렇게 나왔지만 기소. 검찰이 기소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상관없이 검찰은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 됐든 기소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아 보인다는 말씀. 예. 그렇다면은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추천위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예. 상황에서. 추천은 그 후보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지금 검찰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소환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뭐 이렇게 개입을 한 그런 그렇죠. 문제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상당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좀 청와대에서 이 건으로 관련해서 처음으로 지금 소환 조사를 받은 거거든요. 연루된 게 사실이 된다라면은 급격하게 레임덕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여다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